우리 주변 세상은 정말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정신없는 무작위성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바로 그 툴핏, 우연의 세계를 꿰뚫어 볼 강력한 도구 상자를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뭐, 아마 대부분 바로, 아, 그거! 하고 직관적으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확 어려워졌죠? 네, 바로 이런 질문에 하고 망설이는 대신에 자신 있게 딱 답을 내놓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만들 툴킷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툴킷을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엔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측정하는 도구를 더하고 마지막엔 아주 유용한 만능 도구까지. 이걸 다 갖추고 나면 여러분도 불확실성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우연의 언어입니다. 주사위 던지기 같은 실제 사건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확률 변수라는 걸 쓰는 건데요. 보통 대문자 X로 표시하죠. 이게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그냥 주사위에서 4가 나왔다 같은 실제 결과를 숫자 4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이름표,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사건을 숫자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이 무작위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걸 바로 확률 질량 함수, 줄여서 PMF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어떤 무작위 사건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 청사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산이라는 말은 주사위 눈처럼 결과가 1, 2, 3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셀 수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아무튼 이 PMF만 있으면 각 결과가 나올 정확한 확률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 말한 추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표로 딱 정리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맨날 보는 그 공정한 주사위. 이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도, 2가 나올 확률도, 6이 나올 확률까지 전부 똑같이 정확히 6분의 1입니다. 이게 바로 주사위 굴리기라는 사건의 PMF인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아주 중요한 확률의 절대규칙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라는 거. 마이너스 확률이나 100%를 넘는 확률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히 1이 됩니다. 즉, 100%가 된다는 뜻이죠.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했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무작위 현상을 설계도처럼 묘사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측정을 해야죠. 이 데이터들이 대체로 어디쯤에 몰려 있는지, 그 중심은 어디고 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즉 퍼짐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대값입니다. 영어로는 expected value, 그래서 EX라고 쓰죠. 이건 간단히 말해서 가중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이 아니라 각 결과가 일어날 확률만큼의 무게를 줘서 계산한 평균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 실험을 아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알았으면 이제 퍼짐의 정도도 알아야겠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분선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이 값들이 기대값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는 뭐랄까, 이 흩어진 정도를 재는 표준적인 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왼쪽에 있는 공식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도수 분포에서 평균이랑 분산 구하던 공식이랑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도수 분포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해서 얻은 상대 도수를 쓰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확률 분포는 이론적인 확률을 쓴다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툴킷에 아주 강력한 스페셜한 공구 하나를 추가할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바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할 때의 확률을 다루는 이른바 이항분포입니다. 그럼 이 이항분포라는 멋진 도구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딱 4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가. 둘째, 각 시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셋째,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딱 2가지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번 똑같은가. 이 4가지 체크리스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항분포가 바로 여러분이 찾던 완벽한 도구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이항분포의 확률 공식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기호도 많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3가지 덩어리를 그냥 곱해 놓은 것뿐입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한번 분해해 볼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 NCR은 여러 번의 시도 중에서 성공이 몇 번 나올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성공할 확률을 성공 횟수만큼 곱해주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반대로 실패할 확률을 실패 횟수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항분포의 진짜 강력함은 진짜 치트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값이랑 분산을 구하는 엄청난 지름길이 있거든요. 아까 그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행 횟수 n이랑 성공 확률 p를 곱하면 바로 기대값이 나오고 거기에 실패 확률 q까지 곱하면 분산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주사위 10번 던지면 4가 평균 몇 번 나올까? 이제 바로 답할 수 있죠. 10 곱하기 6분의 1.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의 툴킷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어요. 좋아요. 수학적으로는 이게 다 맞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왜 현실에서도 통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산한 이 확률과 기대값을 도대체 뭘 믿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큰 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툴킷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이 법칙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실험이든 충분히 아주 많이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관찰한 결과의 평균이 결국엔 이론적인 기대값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법칙 때문에 카지노가 단기적으로는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보험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사고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큰 수의 법칙 덕분입니다. 결국 확률이라는 건 그냥 골치 아픈 수학이 아니라 이 무작위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질서와 패턴을 읽어내는 아주 특별한 렌즈 같은 게 아닐까요? 이제 이 렌즈를 장착하셨으니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